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학 박사 박세기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장질환만 하더라도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외에도 체기가 있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심한 경우 이명이나 귀가 막히는 현상인 이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 알러지나 비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분해염, 인후염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고 얼굴에 열감이 자주 나타나고 팔다리가 차갑고 시리다고 합니다. 항상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찾아가면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은 치료 방법도 별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도 하며 장누수증후군이라는 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염증이 있을 때 소염제를 먹거나 감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라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면역물질을 넣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만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기능을 잘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한 곳이 후덥지근한 방이라면,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근육이 긴장되어 온몸이 뻑뻑합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합니다. 속이 메스꺼울 때 소화제를 먹고 온몸이 뻑뻑하면 근육이완제를 먹어야 합니다. 귀가 울리고 막히면 이때마다 이비인후과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 방의 인테리어를 바꿔서 쾌적하게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의 내부 환경이 이렇게 후덥지근한 상태라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증상은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체온이 37도 이상으로 높은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체온은 정상인데도 스스로 안에서 열이 나고 갑갑하다는 분도 있으시고, 반대로 몸이 냉하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런 열감이 나타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현상이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면역력의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안에서 열이 날 때 보통 레몬즙이나 오미자차 같은 신맛이 나는 것을 드시면 열감이 덜해지죠. 다도를 하여 화병이나 번뇌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 차를 마시면서 이런 화와 번뇌를 다스린다고도 합니다. 이런 게 모두 한약을 써서 질병과 증상을 치료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열을 풀어주거나 양기를 보충해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몸 내부의 환경을 덥지 않고 또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의 장기와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 내부의 환경이 오래도록 쾌적하게 유지가 되면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일정한 자기 기능을 잘 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몸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은 원래 타고난 개개인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건 질병이나 이상이 아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의 정도가 심해져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비로소 불편함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질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차가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 생긴 경우와 심장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병이 생긴 경우에는 서로 나타나는 증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 과정이나 방법에도 차이가 있죠.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만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체질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진료하는 방법이 체질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드러난 문제는 기침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건조하니까 기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는 게 처음부터 명확할 수도 있지만 뭐가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겨져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난 증상들을 모아서 문제의 핵심을 유추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추적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이럴 때 이걸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체질 개선이고 저는 이걸 사무치료를 통해서 해나갑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때 3일분, 5일분, 7일분씩 한약을 나누어 투여하고 체크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방치료는 몸 전체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접근법, 즉 홀리스틱 어프로치인데 특히 체질 개선은 그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환자 내부의 시스템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누구나 조금씩 기울어져 있으며 이게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생활하는 습관, 살아온 환경, 지속적으로 노출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축이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발생하며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자율신경계의 혼란과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 기능의 불안정성, 그리고 면역 기능의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더욱이 요즘 환자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오래 지속되어 매우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늦게 자고 생활도 불규칙하며 먹는 음식도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이 많고 휴식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갑자기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나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중심축이 제자리에 잘 있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 중심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되고 잘 보충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것은 진단과 치료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우리 몸의 중심축을 안정적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하여 인체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